안녕하세요, 아비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튜토리얼 비 오는 날의 아파트 복도를 이제 표현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이죠. 예, 있었던 그 한 장면을 블렌더로 한번 만들어 보고 튜토리얼로 만든다고 이제 제가 약속을 드려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이제 중점으로 보고 작업을 시작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그림 진짜로 만들어 보기 전에 어떤 게 필요한가 하고 쭉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생각이 딱 나시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빛의 마술사잖아요. 그래서 빛을 되게 좀 과장되게 그리면서 되게 이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블렌더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과제로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게 됐고, 아웃라인 선 보면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는 게 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두께도 어떤 것들은 조금 살짝 굵기도 하고 어떤 선은 얇으면서 이게 진짜 손으로 그린 거죠. 이런 2D적 감성을 어떻게 3D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 두 개가 눈에 처음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링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그냥 뭐 사각형, 네모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위에 천장, 그 다음에 벽 쭉쭉쭉 만들고, 이제 이 벽 뒤쪽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잘라놨고요. 겉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제가 안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살짝 없애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모델링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모델링을 이미 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이제 손이 간 거라고 치면은 이 소화기, 그리고 이쪽 그 작업 표지판 정도? UV는 사람들마다 이제 하는 작업 방식이 다 다르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시선이 쏠리는 곳. 이 작품에서 보면은 이 불빛 아래가 가장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물체들을 제가 좀 자세히 표현하고자 UV맵 만들 때 좀 고려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슷한 크기의 물체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텍스처의 정밀도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 번째로 생각하고, 또 세 번째는 좀 반복되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 요 씬에서는 바닥 타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바닥 타일을 제가 한 개만 만든 거거든요. 한 개만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막 각도를 90도, 180도, 270도 막 돌리면서 여러 개를 이제 합쳐 놓은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7개의 베이스 맵으로만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을 할 때 다른 러프니스나 아니면 뭐 메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죠. 노멀이나 그런 맵들을 쓰지 않아요. 딱 진짜 베이스 컬러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블렌더가.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 맵만 7개를 썼는데, 일단 제가 어떻게 UV 맵을 편성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텍스처링,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베이킹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바탕색을 깔아주고 진행을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마다 작업 방식이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레퍼런스를 보고 원래 있던 그 기본 색보다 살짝 밝게 가요. 두 번째로는 패턴, 그런지 맵 같은 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선이 모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넣은 것 같아요. 밝은 것도 넣어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넣었던 게 그라데이션, 빛이 위에서 내려오고 그런 어떤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조금 넣었고요. 그 아래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이거는 그런지 맵 추가해가지고 그런 디테일을 위해서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빛인데,
빛을 만드는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을 그냥 저 나름대로 이 작품에 대해서만 따로 구분을 조금 해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때려 박는 빛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냥 텍스처에 아예 그냥 박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도 있고 살짝 밝은 거, 이런 파란색 빛깔도. 원래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새기는 빛은 주의하셔야 될 게, 뭐 저희들이 한번 만든다고 뭐 그냥 아예 이 씬을 저녁에만 쓰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아침이나 뭐 아니면은 황혼이 질 때나 이럴 때도 쓰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거는 그에 맞는 빛이다 아니다를 결정하신 후에 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퍼지는 빛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블렌더에서 처리를 했는데, 블렌더에서도 그 살짝 무지개처럼 한 가지의 컬러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노드들을 사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써야 할 경우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빛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노란빛 부분이 있고 살짝 그 빨갛게 되죠, 끝이. 이 경우에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에도 그 영향이 있고, 요 벽에도 있고, 여기도 살짝 거의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바닥에도 비추고. 이런 경우에는 새길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블렌더에서 노드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 텍스처링에서 쓰는 빛은 다 그냥 때려 박는 빛. 그 다음에 네, 덜트죠, 이거. 저는 항상 그 무조건 검은색으로 넣지 않아요. 주변에 그 빛의 색깔이 뭘 것이다, 아니면은 베이스 컬러에 가장 진한 색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 파란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페인트로 일부러 손을 좀 봤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냥 임의대로 넣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해드린 아웃라인은 일단은 직선 형태로 쭉 그으신 다음에, 이거 손으로 하나하나 넣는 거긴 한데 어렵지 않아요. 쭉 넣고 그 다음에 선은 살짝 굵은 선으로 넣어요. 그래야지만 제가 다시 요 페인트에서 이레이저로 지우개로 바꾼 다음에 진행을 할 때 이제 오퍼시티를 많이 줄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의 굵기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가 있고, 뭐 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처럼 살짝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린 것처럼 일관적이지 않은 두께나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빛을 세분화한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정을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세분화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제가 만든 게 비 오는 날에 어떤 그 어둑어둑한 가운데 이제 은은하게 빛이 퍼지는 이런 장면을 제가 만들었지만은, 낮 시간도 한번 표현해 본 게 있거든요. 낮에는 태양의 빛이 엄청 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실제로 그 라이트가 다 꺼진, 빛이 다 꺼진 상태에서 어떤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고유의 그 반사되는 빛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서페에서 진행을 할 때 100%에서 뭘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보이시죠? 막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게. 근데 이런 식으로 편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빛을 조금 세분화 해놨습니다. 자, 다시 블렌더로 돌아왔고요. 이제는 기본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기본 세팅은 제가 다른 튜토리얼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은 항상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보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일단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볼륨은 일단 작업할 때는 그냥 꺼놓고 하는데, 넣으면 나중에 이쁘기 때문에 렌더링 하기 전에만 이 옵션을 키는 편입니다.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도 이제 그 바닥에서 이제 반사되는 광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림자도 항상 최고 좋은 걸로 다 찍어 놓습니다. 하이빗 뎁스도 넣어놓고, 컬러 매니지먼트 엄청 중요하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름믹으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스탠다드로 바꿔야지만 좀 애니메이션의 그런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아까 빛의 두 종류에 대해서 새겨야 하는 빛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새겨야 되는 빛은 제가 설명을 했고, 노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쉐이딩 탭에 가셔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베이스 컬러 맵을 만들고 연결해 놓은 거 이외에도 어떤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가에 대해서도 노드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물체가 빛에 노출됐을 때 어떤 색을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좀 신기한 그런 노드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샷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고, 어떤 그 미묘한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이제 중앙에 있다가 그 다음에 퍼지면서 노란색으로 조금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끝은 살짝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쉐이딩 탭에서 조절이 다 가능해요. 네, 붉은색을 좀 이제 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변화되는 게 조금씩 보이시나요? 이게 붉은 빛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노란 빛은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인지. 이 빛은 빛이 닿는 곳에 모든 색깔이 변하게 하고 싶을 때 노드 작업을 합니다. 보이는 화면 외에도 렌더링을 했을 때 좀 이제 감마 값이라던가 아니면은 강조하고 싶은 빛의 영역 혹은 AO 이런 것들을 더 후보정식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색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정이 좀 됩니다. 혹시 카이젠이라는 유튜버 혹시 아시나요? 그분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잘 그 EV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보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다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우선 노드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드를 일단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비오는 날 아파트 복도를 설명을 리뷰 형식으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것들은 인스타 그리고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가능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제가 튜토리얼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들고 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좋은 밤 되세요. 안녕.